형, 오펜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랑 사귄 적 있으신가요? 매주 컨텐츠를 짜면서 이번 주에는 뭐 서촌을 나가볼까 뭐 아니면은 뭐 쇼핑 스팟을 가볼까 SPA 가볼까 하다가 Q&A 한번 할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달아드리지 못하니까 급하게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수요일부터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한 100개 가까이 댓글이 달려서 다행히 길게 밥 먹으면서 막 사람들 볼 수 있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다 읽어줄게 그랬죠. 그래서 질문 다 걷었고 어저께 그 PD님이 파리 출장 갔다 오셔갖고 리차드 대표님하고 근데 좀 과음을 했어요. 여기는 제가 되게 자주 오는 보기오 복국이라고 여기가 사실 복국이 해장이 되게 좋아요. 질문 좀 볼까요? 인스타로 먼저 받은 거 먼저 볼게요. 제일 많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패션을 전공하지 않아도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했던 대답이고 학생들 수업 나가서도 항상 하고 곧 있으면 이제 뭐 방송에도 나올 건데 직원들 중에도 패션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 많고 저도 사실 패션을 편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2년 공부한 거거든요. 누가 보면 되게 깊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벌써 디자이너로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책을 썼을 때 베스트셀러까지 갔던 책인데 제목처럼 막 세상은 나를 꺾을 수 없어 하면서 되게 잘난 척 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애도 패션 하는데 니들은 더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책이어서 전공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죠. 하지만 전공을 했을 때는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션은 전공을 해야 되나요? 뭐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집에 돈이 많아야 되나요? 약간 이런 확실한 무엇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좀 더 플러스의 어떤 요소가 있겠죠? 요즘에는 뭐 패션 스쿨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뭐 노력을 해야겠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뭐 요소 이런 건 없어요.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뭐 건축했던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전공을 충분히 바꿔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옷장에 50만 원씩 정리는 해야 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고민이에요. 디자이너도 그러신가요? 그랬는데 버리기는 아깝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구 막 주고 내가 못 입는 옷을 준다기보다는 내가 안 입는 거. 근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 잘 입을 걸 주죠. 쓰레기 같은 옷을 주진 않으니까. 근데 저도 몇 년 동안 입는데 내가 이걸 안 입는다 하면 팔리는 옷은 팔고 당근이나 이런 데 내놔도 안 팔린다 하는 거는 의류 수거하면 버리죠. 비워야 채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팬입니다. 성수동 쇼룸 가면 무엇을 즐길 수 있나요? 오시면 2008년부터 제가 쌓아온 취향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 가구들, 당연히 옷들 보는 거고 제 스케치 같은 것도 있고 만든 향도 있고 소품들 이런 것들이 취향을 즐길 수 있고 네, 고맙습니다. 발찬복은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식초를 넣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럼요. 나도 나름 짬바가 있죠. 어쨌든 쇼룸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샘플들 하나씩밖에 없는 거 볼 수 있고 제 소장품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제 취향이 묻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제가 비욘드 클로젯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어떤 분이 주셨는데 이분 제가 뭐 인스타를 좀 들어가 봤어요. 당연히 뭐 저희 쇼의 컨셉에 맞는 시즌이 있다면 모델을 설 수 있겠죠. 저희는 막 모델을 서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점을 그 시즌의 컨셉으로 봐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은 시즌에는 정말 일반인을 쓰기도 했으니까. 언제쯤 하실? 내년에는 이제 20주년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먹어도 돼요? 네.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일래나? 에이.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초심이란 무엇인가요?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정말 꿈꾸는 삶을 살게 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 예전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더 노력을 해야만 지금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더 하죠. 비욘드 클로젯의 막내 디자이너로 취업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인성, 끈기, 태도. 그다음에 취향은 굳이 뭐 있으면 좋은데 취향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 나이 때는. 지금 막내 이제 민규인데 인성이 엄청 좋고 막내들은 사실 그래.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는 위치야. 내가 원단을 정말 가끔씩 같이 나가서 볼 때 있는데 멀찌감치서 그냥 방관자처럼 서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보는지 이걸 왜 찾았는지 제일 나왔던 직원 아직도 기억나는데 인턴인데 나갈 때 뭘 할지 난 다 적어서 나가거든. 사입서에 내가 다 일을 봤는데 실장님 이거 하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쓴 걸 복사해 갖고 나온 거야. 걔가 파프의 둘째 얼마 전에 시장에서 만났어. 파프 나와갖고 이제 자기 브랜드 런칭 준비해. 그리고 요즘 가장 눈여겨보시는 남자 신진 브랜드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하는데 솔직하게 저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하나를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 예전처럼 독보적으로 한 브랜드가 해먹는 세상이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건 라이징하고 핫한 친구들의 브랜드를 나도 관심이 있어서 매장을 얼마 전에 같이 가봤잖아. 가보면 확실히 연륜 있는 사람들 못 이겨. 내공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 못해. 최근에 갔던 매장 중에 솔직히 제일 좋았던 건 렉터였어요. 지인들하고 다 엮여 있으니까 그 실장님의 취향이 되게 좋고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 다른 채널도 유튜브 보면 뭔가 이렇게 먹을 때 피디님들이랑 같이 찍는 것 같은데 우리 피디님은 내가 볼 때 카메라 켜놓고 개꿀이 나보다 더 편하게 먹으니까 아주 좋은 채널입니다.
형님 GPT 돌린 게 너무 티납니다. 이거는 질문 아니죠? 되게 급하게 올려야 되는 거여서 GPT 많은 게 없죠 요새. 그런 GPT를 안 씁니다. 오태용 디자이너 밑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좀 우리 브랜드 컨셉이나 전체적으로 내가 했던 컬렉션들이나 발매하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그래도 이해하면 좋지.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좀 있죠. 두 번째로는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리 정돈 이런 거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 있으신지 궁금해요. 한 3개 정도 있지. 왜 부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항상 불러요. 서던 올스타의 이토시노엘리 그거랑 그다음에 M&J의 후회 그 노래 좋아하고 그다음에 V1의 그런가 봐요. 이렇게 3개가 요새 내가 좀 연습하는 게 이제 소나기, 김장훈 그거 좋아합니다. 기다리던 컨텐츠네요. 실장님도 롤모델이나 닮고 싶은 스타일의 셀럽 있으신지 여자 브랜드 추천해달라는데 롤모델은 없는데 그냥 나는 오래 일하는 디자이너들 난 드리스 반노트는 되게 좋아해. 은퇴했지만 드리스 컬렉션이라고 마차에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보면 드리스 반노트는 취향이 되게 좋아. 정원 가꾸기도 하고 키우는 강아지도 귀엽고 되게 닮고 싶은 작업 방식들도 되게 수긍하는 그래서 인디아 자수를 많이 썼잖아. 닮고 싶은 스타일의 셀럽? 아 스타일 좋은데 나도 저렇게 입어볼까 이거 생각하지만 누구 한 사람을 따라서 입진 않아. 여자 브랜드 추천해달라는데 여자 브랜드는 왜? 로우 클래식 사세요. 로우 클래식 한 브랜드가 그렇게 오래 하면서 잘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 있는 거 보니까 오르 옷 이쁘던데요? 혹시 선글라스가 얼굴에 깨매져 있나요?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재미도 없고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내 유튜브만 봐도 내가 안경 쓰고 찍은 컨텐츠도 많고. 아니네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네. 아, 죄송합니다. 썼던 댓글들이 매너가 있네. 선글라스를 제가 쓴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요 얼굴에 깨매져 있지는 않아요. 예, 나중에 뭐 깨매라면 깨맬게요 그러면. 예. 가끔씩 그렇잖아요. 막 찌르는 애들이 있어갖고 나중에 악플 읽기 한번 할 건데 ERD 쇼츠에다 단 애들 좀 한번 싹 잡아 돌려야 되는데 여러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영감을 디자인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실장님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펼쳐내시는지. 저는 진짜 일상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고 1차원적이지 않게 풀어내는 방식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요. 일상을 특별하게 하려고 노력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현대미술 작품을 보러 다닌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면 되겠네요. 이번 시즌 테마가 맨즈 워드롭이에요. 남자의 옷장이거든요. 워를 전쟁의 워자로 제가 뺐어요. 남자들의 옷장 안에 있는 밀리터리 아이템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이 어쨌든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돼야 되니까 핸드메이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좀 클린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트렌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대. 단순히 유행을 보는 것과 실제 디자인 반영할 만한 흐름을 구분하는 기준. 트렌드는 공부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그냥 부지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주 시장 조사를 가고 나오는 컬렉션을 족족 다 보고 그러면서 막 다양한 문화들 막 영화도 많이 보고 독서 모임도 하잖아 지금. 그런 행위들이 너무 트렌드만 쫓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번 컬렉션들 보니까 지금 파리밀란 다 끝났잖아 거의. 컬렉션 보면 트렌드가 뭔지 알 수 있냐 그거지 솔직하게. 엄청 슬림한 바지들이 나오잖아 프라다 같은 데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다 쫄바지를 입겠냐는 거지. 롤스로이스 운전할 때 좋은 점과 불편한 점 궁금해요. 롤스로이스를 10년 탔어요. 그 안에 3번 바꿨죠. 저는 차를 되게 좋아해요. 디자이너 데뷔할 때 코란도를 탔었고 그 다음에 중고 랜드로버 프리랜더를 샀고 제규어 X타입 중고로 다 산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사업이 잘 됐을 때 지바겐 350을 샀고 좀 더 사업이 잘 돼서 63AMG로 바로 바꿨고 그러다가 에스컬레이더 탔고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를 타다가 911하고 지바겐을 2개를 운영하다가 롤스로이스 중고를 샀죠. 레이스에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레이스를 또 샀죠. 최근에 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어느 순간 차는 엄청 편해요. 근데 발렛을 잘 안 해줘. 그리고 대리기사님 오시면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 솔직히 나 같아도 별로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차를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이버 트럭을 엄청 사고 싶었거든? 근데 한국에서 사이버 트럭을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별로 한국하고 어울리지가 않아. 최근에 험머 EV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없어. 옛날 빌라에서. 그리고 성수동으로 이사 가면서 사실 차를 잘 안 타고 다녀요. 바꾸고 싶은 차는 아직 생각 중인데 평생 만약에 하나의 차를 타라 그러면 포르쉐 911 타고 싶고 회색으로 아니면 지바겐 카브리올레 타고 싶어요. 패션이 좋아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패션에 박치기 한 지 1년째래요. 전공 지식 채우고 싶은데 대학을 가야 될까요? 사교육을 받을까요? 근데 사교육은 뭐야? 패션 뭐 과외 뭐 이런 거 하나 보네 요새? 장단점이 있어요. 말했지만 꼭 전공을 해야 된다, 뭐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대학을 간다.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행위잖아. 당연히 얻는 게 있겠지. 뭘 선택하든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의지야. 내가 그걸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나한테 만약에 시간을 다시 돌려서 학교를 더 갈래 아니면 학교 안 가고 브랜드 런칭할래 그럼 나 학교 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대학 시절을 보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거 많아.
저는 비전공의 고졸입니다. 하지만 패션 디자이너로 취직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나 비전공자도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이 나를 약간 선생님처럼 보는 거지 이제. 민규가 지금 비전공자의 고졸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패션 특화 1년 다니는 그걸 했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저같이 개인 브랜드에다가 막내를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원단 시장 같은 데 있잖아. 시장 일부터 좀 배워보는 거 좋을 것 같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어차피 디자이너들은 원단 해야 되거든. 비전공자의 고졸이면 솔직히 말하면 기업에서는 취직할 가능성이 빵꾸인데 남들은 아예 못 가죠. 미쳤다고 전공하고 대학 가냐고. 지겹다. 여기도 이제 온도 서울입니다. 조용해요. 바나프레소 들어가고 빙수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빙수 단종됐다고 그러면서 수박 빙수를 먹었는데 그거 맛있네요. 캐주얼하게 좀 털려고 했는데 수박 가는 소리를 예측을 못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온도 서울로 왔어요. 저희는 오늘 이거 갔다가 우정 닭발에서 닭발 포장할 거예요. 계속 갈게요. 비전공자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공의 대조라고 똑같은 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기잖아 솔직히. 잘생긴 사장님이 또 커피를 주십니다. 예, 그래요. 컬러 매칭의 기본이 궁금해요. 요새는 자꾸 입고 싶은데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 블랙 앤 화이트 갑니다. 블랙에 네이비에 레드 컬러의 버켄스탁으로 그냥 포인트를 줬는데 포인트를 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의에 어떤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액세서리를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거에서 컬러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작고 하셨지만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현대미술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양한 컬러들을 입어도 채도를 가지고 또 놀면 화려한 컬러들 간의 매칭도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러브스토리 꼭 부탁해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했는데 질문 중에도 이제 결혼 얘기가 많은데 와이프 얘기를 막 많이 하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결혼한 지 7년 됐거든요. 연애를 엄청 오래 했어요. 대학교 때 만났어요. 대학교 때 편입했는데 과사무실에서 이제 뭐 배정을 받고 막 하는데 와이프가 거기 그때 들어왔어요. 친구들하고. 딱 보면서 아 괜찮다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랑 결혼하게 됐죠. 명품 옷은 입으면 확실히 날씬해 보이던데 명품 옷이 아니어도 패턴 좋은 브랜드 알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약간 내가 볼 때 최면 아니야? 명품이 좋은 거죠. 명품 옷도 입으면 똥똥해 보이는 옷도 있고 명품이 아닌 옷을 입어도 날씬해 보이는 옷이 있어요. 요새 사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패턴은 웬만한 브랜드들 다 좋아요. 왜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조용히 해. 해꼬지를 놔. 왜 아닌데요? 잘 되는 브랜드 거를 입어보고 시장의 거 입어봤는데 아, 그건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패턴 선생님이 계시고요. 예. 명품이 좋은 게 장인 수준에 가까운 패턴사들이 있고 또 그걸 만들어내는 봉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이 좋다고 좋은 옷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패턴과 봉제가 다 물려야 돼요. 샘플 사서 그냥 그거를 복사해서 만드는 브랜드들이 대부분인데 가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보고 만들다 보면 사실 입었을 때 피팅감이 좀 다를 수 있죠. 피디님 좋은 또 해꼬지를 놨네요. 많이 입어봐야 또 자기한테 맞는 옷을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스타일 찍먹해보면 방황하던 30대 초반입니다. 앞으로는 스타일 자체와 무관하게 소재가 좋은 옷을 사서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 여러 스타일 두루두루 찾기 좋은 소재 좋은 산티나지 않는 브랜드 몇 가지만 소개해줄 수 있나요? 최근에 마시모두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당연히 뭐 로로피아나나 쿠치넬리나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30대 초반의 남성이 이런 것들을 그쵸 회사 다니면서 입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30대 초반의 남성이면 코스, 아르케, 마시모두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시모두띠가 최근에 갔던 브랜드 중에서 좀 괜찮았거든. 컬러를 쓰는 것도 되게 캄하게 잘 쓰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 근데 그거를 산티나지 않게 또 본인이 입는 법도 배워야 돼. 아무리 비싼 것도 산티나게 입으면 그죠? 위험하잖아. 브랜드 론칭 꿈꾸는 다음 제너레이션 디자이너들에게 조언 같은 팁 해달래. 지금 좀 힘들어요. 경기가 되게 안 좋고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하나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옷을 만들고 마케팅도 잘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런칭하는 건 엄청 힘든데 또 그만큼 재밌는 직업이다 보니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취향이라는 것이 옷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 사실 브랜드를 런칭하려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몸에다가 그런 걸 흡수했으면 좋겠어. 영화, 독서, 여행도 좀 많이 다녀보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인사이트 같은 것들도 많이 받고 이러면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거대 자본 브랜드화 시키는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개인 브랜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다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고 그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뒤에 백그라운드에 회사가 있죠. 저희 회사는 백그라운드에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결국 모방에서 시작해도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신의 디자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보들과 자료들이 쏟아지고 많은 디자인의 옷이 나오는 현재 좋은 디자이너란 어떤 걸까요? 질문 2개 했는데 다음부터 하나씩만 하세요. 이거.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어쨌든 좋은 디자인은 당연히 모방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약간 정보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 입문할 때는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다 보면 흉내내게 되는데 그걸 모방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봐요. 적어도 따라할 걸 내가 찾았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건 있었다는 거니까. 패턴을 똑같이 그 샘플을 뜨고 원단을 똑같은 걸 찾아서 내가 어디서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꾸준하게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취향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면서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좋은 디자이너란
마찬가지죠. 자신의 취향을 올곧게 키워가면서 옷에 반영하고 떳떳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만드는 거죠. 당장에 하이파든 하이파지 않든 꾸준함으로 계속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브랜드를 저는 응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까운 게 유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더 이상 이 브랜드는 소비 안 해, 자기들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과 잣대로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같은 티셔츠라도 유니클로는 3만 원이고 명품은 50 이상 하는 게 아무리 브랜드 값이 들어갔다고 해도 10배 차이가 나는데 원가는 유니클로랑 다르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는 죄다 네임밸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하는데 100% 맞는 말도 아니고 100%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10배 차이가 원가에서는 안 나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 가치, 무형의 가치. 사실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패션은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솔직하게. 나머지는 죄다 네임밸류다라고 하는데 네임밸류라고 하는 것도 밸류라는 말의 자체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명품이라는 단어를 듣기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는 거지. 그 시간과 돈,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패션에 재능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했는데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옷을 진짜 존나 많이 팔 때 내가 재능이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 재능보다는 그냥 내가 옷을 좋아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돈이 생기면 친구들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먹을 걸 사 먹거나 할 때 나는 그걸 가지고 옷을 사러 다녔으니까 재능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내가 옷을 만들 때 샘플이 딱 나오면 내가 나 좀 재능 있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지. 형, 오펜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의 팬티 무슨 색깔? 요새 내 핑크 좋아해.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나 이루고 싶으신 게 더 있으신가요? 했는데 이 일을 정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목표고, 새로 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형식의 브랜드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드는 드랍 방식이라든지 수량도 마찬가지고 만드는 방식, 낯선 방식으로 하는 브랜드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글라스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 술 음악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 술하고 음악은 있어야지. 선글라스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안 써도 돼요. 편해서 쓰는 거야. 편해서. 내가 사람들 눈을 잘 못 보니까. 술하고 음악은 필요한 게 영감을 받을 때 필요하죠. 술 한 잔 마시면서 뭔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스케치를 하거나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10만 구독자 Q&A가 공룰인데 4년 더 걸릴 것 같아 PD가 강제로 집행하는군요. 요즘 더블R도 하입되는데 웨스턴 빈티지 다뤄보실 생각 있나요? 더블R이 하입된다는 말이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 몇 번 들었거든. 당연히 웨스턴 빈티지는 뭐 너무 좋아하죠. 저도 이 장르를. 빈티지 코디 팁도 주세요. 근데 웨스턴 아메카지, 워커웨어, 밀리터리 프레필, 록앤팝 나중에 컨텐츠 한번 다뤄드릴게요. 빈티지 옷들을 고르는 팁은 솔직히 말하면 뭐 세탁 팁이라든지 핏에 대한 팁은 내가 줄 수 있지만 어떻게 익은 옷들이 진짜 멋진 빈티지스러운지는 당연히 뭐 일부러 막 뭔가 그라인더를 써서 낸 가공보단 더 멋스럽겠죠. 그건 본인의 취향 차이인 것 같아. 취향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정말 사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이거 살지 말지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기준. 취향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건 취향이 될 확률이 커요. 뭐 예를 들면 테라스에서 날씨가 좋을 때 화이트 와인을 마신다든지, 여행지에서 러닝을 뛴다든지, 뮤지엄이나 갤러리를 꼭 한 번씩 가본다든지 반복적으로 하잖아, 나갈 때마다. 그런 것들이 취향이 될 확률이 크죠. 사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살지 말지. 집에 옷이 너무 많으니까 피디님이 있을 때가 좋아요. 피디님이 냉정하게 옆에서 얘기해 주죠. 내 옷을 다 아니까 이거 살 바엔 그냥 그거 입으세요. 똑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샀을 때 집에서 내가 대체할 만한 상품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지. 없으면은 사실은 구매를 해보기도 하죠. 노래 중독자 준은 얘는 아는 애야. 제가 형님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프레피룩 소개해 준 겁니다. 자기가 그거 보고 엄청 참고했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현대식으로 입을 만한 다른 조합. 이번에 마이클 라이더 셀린 보면 거기서 정답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정말 하나의 아이템을 뽑아갖고 스트릿하고 붙여버려도 프레피가 나온다는 거지. 레지멘탈 타이 하나만으로도 프레피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은. 사실 여름용 프레피는 나는 제일 추천하는 게 크림색 팬츠야. 하나의 포인트 되는 아이템들을 프레피로 잡으면서 기존의 것들과 믹스매치하는 게 좀 세련된 프레피라고 생각하죠. 형님의 사생활이 궁금하대. 가족관계나 이런 거. 아버지, 어머니, 누나, 강아지 체크. 주량 소주 한 병, 에이, 와인 반 병. 너무 과소평가하는데요? 취미, 잔잔바리, 다양한 운동, PT, 테니스, 러닝.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거 낮술. 낮술 좋잖아. 프레피룩이 아닌 다른 스타일의 옷을 만들고 싶은 적은 없나요? 에디 슬리먼의 스타일을 내 색깔로 재탄생시킨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상상해보면 되게 유니크하고 재밌대. 당연히 뭐 다른 스타일의 옷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한데 그거는 한 벌의 옷을 만든다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캡슐 컬렉션이나 프로젝트성이나 협업이나 약간 이런 걸 가지고 좀 만들 수 있고, 제가 지금 졸업작품 크리틱을 해주면서 펑크, 아방가르드, 고딕, 고프코어
이런 다양한 컨셉들의 학생들을 내가 지도하거나 크리틱을 해주는데 프레피 룩밖에 못하는 사람이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 나도 계속 공부를 하죠.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옷도 많이 만들어 봤고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하나의 라인이나 브랜드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죠. 패션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있어서 패션 쪽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가 있으면 일단 뽑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막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 내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패션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들보다 더 고생을 해야 될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죠. 그래서 현업에서 공장이나 원단 시장에서 이런 시다 하면서부터 굴러갖고 배우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40대 초반인데 데님 부츠컷을 샀는데 보통 신발을 뭘 신어야 될지 모르겠대. 여름 데님 부츠컷은 어떤 신발이 어울릴까요? 본인의 체형을 좀 먼저 파악하시고 다리가 길다면 쪼리 베스트죠.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첼시 부츠 신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첼시 부츠를 신는 걸 추천하죠. 비율에 자신이 있다? 아 쪼리 베스트 아니면 반스. 얼마나 좋아 그치? 선생님 지금 나이가 25세인데 명품이나 명품이 꼭 아니더라도 컨템포러리 브랜드 옷들을 여유롭게 사고 싶으면 얼마를 벌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맨날 무신사에서 싼 것만 입고 좋은 애들 입고 싶은데 지금 백수고 대학생이라 방학 기간인데 군적금으로 생활을 버티고 있대. 결론은 투자 아니면 취업인 거겠죠? 가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궁금합니다. 가짠지 않죠 왜? 나도 이 생각을 많이 했지. 나도 이 나이 때는 막 학자금 대출 받고 그러고 다녔는데 근데 어쨌든 이 나이 때 옷을 여유롭게 입으려면 솔직하게 말하면 집에서 용돈을 넉넉히 받지 않는 이상 쉽지 않죠. 이 나이 때 벌 돈은 뻔하잖아. 무신사에서 지금 옷을 사고 있다는데 전투용으로 그런 거 몇 벌 산 다음에 차라리 돈을 모았다가 한 번에 좋은 아이템들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매일 명품을 입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그렇지. 풀착으로 입을 필요도 없고 아이템을 그냥 하나씩 시도해보는 거죠. 유니클로 아우터에 대한 생각이랑 추가로 추천하는 계절별 아우터와 코디. 유니클로 아우터에 대한 생각 별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쉽게 말을 못하겠고요. 당연히 좋겠죠. 유니클로 자체가 옷을 잘 만드니까. 추가로 추천하는 계절별 아우터와 코디 한두 개? 신상 스포 좀 해주세요. 가을요? 가을 밀리터리 나올 거고요. 겨울 자켓, 야상, M51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해봤고 MA1 기본에 충실하되 핏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해봤어. 컨템포러리와 명품의 차이는 뭔지 알려주세요. 이거 어저께 내가 질문 받아갖고 리차드랑 셋이서 얘기했잖아. 명품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하우스의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루이비통, 구찌, 샤넬 이런 건 명품이라고 다 생각하잖아. 근데 어저께 거기서 좀 어설프게 나왔던 게 뭐 아크네, 르메르 걔네들 뭐 리차드 말로는 하이 컨템포러리 막 이러잖아. 본인들이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 건데 명확하게 명품이라고 부르는 브랜드들은 오랜 역사와 기간들이 필요하죠. 나 명품 입었어는 뭐 오케이 알겠는데 나 컨템포러리 컨템. 브랜드 입었잖아. 컨템이야 뭐. 그게 조금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해. 좋은 브랜드. 어. 디자이너 작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에피소드 하나만요. 위로 좀 받게요. 너무 많다. 가서 소주 사와 편의점에서. 데뷔 컬렉션 끝나고 두 번째 컬렉션 할 때 떨어져 갖고 신청했는데 신인이니까 개인 쇼 하려고 갤러리 150만 원 주고 빌렸는데 리허설하러 전날 갔는데 갤러리 관장님 와이프가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데 너 같은 듣보잡들 하는데 아니니까 꺼지라고. 제가 대놓고 그랬어. 꺼지라고. 여기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명품이나 서울대 이화여대 같은 명문 대학교 애들이 졸작은 하지만 너 같은 듣보잡 애들은 여기서 쇼를 할 수가 없다. 쫓겨났어. 결국 밤 12시에. 나중에 마주한 적 있어요? 그분을? 당연하지. 기억도 못해. 더 웃긴 거. 이후에 내가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고 그 선생님의 딸을 내가 심사했어. 개인적인 감정을 싫지 않았어. 쫓겨났을 때 내가 만약에 거기서 야 한국 패션 진짜 쓰레기구나 만약에 그랬으면 나 지금 디자이너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좀 힘들었긴 했지. 왜냐하면 밤 12시에 나와갖고 막 쇼장 다시 찾고 세팅하고 다시 막 초대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연락해갖고 그날 오라 그러면 오겠냐는 거지. 왜 이렇게 길어? 형님 의상학과 지망생이자 비욘드 클로젯 입사라는 큰 꿈을 갖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고3인데 우리 브랜드를 들어오고 싶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의상 쪽 전공하고 졸업해도 패션 쪽으로 취업을 못하는 케이스 많다 하더라고요. 패션 분야에서 취업을 할 때 디자이너만의 팁이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이거 다 나왔던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똑같은 돈을 주고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쓰겠냐는 거지.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도시커도 할 줄 알고 일러스트레이트 포토샵도 쓸 줄 알고 영어도 되고 막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더 취업이 쉽겠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끈기와 인성 이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잖아. 극복할 수 있는 멘탈, 끈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평소 비욘드 클로젯 디자인 정말 좋아하는 팬입니다. 가끔 지금의 예쁜 디자인에 로고가 빠진 깔끔한 느낌은 어떨까 상상해봤는데 앞으로 로고 없이 브랜드 운영할 계획 있으신가요?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로고 빠지는 아이템들 좀 많이 나와요. 로고가 아닌 디테일로 힘을 준다든지 소재만 느껴지는 힘을 준다든지 피팅에서 느껴지는 힘을 주는 옷들을 만들려고 최근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만드는 옷들 봐주시면 그런 옷들이 좀 있을 거여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살인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막내부터요. 더 늦기 전에 독하게 마음 먹고 시작하려 합니다. 했는데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그죠? 각오죠, 각오.
아 근데 패션이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고 멋진 직업인데 36살이라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을 우리가 오래 할 거라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취업이나 이런 게 쉽지 않겠지. 나이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해라. 패션에 대한 지식과 센스, 말주변 모든 말하시는 게 완벽합니다. 정말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딱. 진짜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신가요? 궁금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전 쓰고 싶지 않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느낀 건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베풀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빌려달라는 DM이 좀 온다고. 엄청 와요, 엄청. 돈 빌려달라는 DM은. 그런 건 성공이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고태용 디자이너님 같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19살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이런 거 무조건 해봤을 거다 하는 것들이나 경험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난 솔직히 말해서 다시 돌아가면 영어 공부는 진짜 빡세게 할 것 같고 책을 정말 매달 한 권씩은 읽는 습관을 그때부터 들이면 엄청 도움될 것 같고 키가 좀 작다 그러면 성장판 주사를 맞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 맞아요. 지금은 돈으로 해결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 키를 내가 솔직히 178이라는 키에 만족을 안 하거든요. 83, 4 정도가 딱 좋아요. 나는 87, 8도 별로야. 성장판 주사를 맞겠죠. 무조건. 주식 하시나요? 근데 주식에 넣은 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됐냐면 500인가? 리얼로? 진짜로. 비트코인에다가 모두가 투자할 때 혼자 비트코인 누가 골드 투자를 잘못됐고 중국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했는데 그 상폐됐고 모두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넣으라고 할 때 혼자 막 이상한 데다가 넣어갖고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래요. 일단 주식은 그래도 돈을 넣었으면 어플을 지워야 돼. 한 30년 정도. 형님 옷 잘 입고 싶은 패션 테러리스트 페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나요? 다양하게 입어보고 실패를 많이 해보다 보면 그래도 패션 테러리스트 수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를 해보면서 나하고 어울리는 걸 찾는 거지. 그럼 공부하는 과정 없이 패션을 탈출하는 건 쉽지 않아. 너 네가 옷 잘 입는다고 생각하냐? 아 그래? 겸손한데? 그래도 필수는 옷걸이가 있으니까. 미국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대. 14년 차래. 디자이너. 요즘에 커리어 슬럼프 세게 왔는데 극복하신 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인생 노잼식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14년 차면 올 법은 한데 나는 아직 온 적이 없어요. 경영으로 온 적은 많지. 디자이너로는 온 적이 없어. 아직도 옷을 만드는 게 제일 즐겁고 재밌어. 인생 노잼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고 내가 이걸 14년째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도와줘요. 인생 노잼식일 때는 그냥 노잼으로 사세요 그냥. 예스잼은 없습니다 지금. 매주 주 6일 이상 야근과 함께 일하는 원동력이 궁금하대. 원동력이 뭐 있겠어요.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이고 뭐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있겠지만 나는 눈 뜨고 잘 때까지라고 생각하니까. 메로나 vs 비비빅? 어떤 날은 메로나고 어떤 데 비비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비빅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 사람의 특징이 비비빅이 클래식해. 근데 메로나도 클래식으로 봐야 되는데 비비빅이 좀 더 클래식해. 그래서 비비빅이 씹히는 어떤 텍스처가 되게 클래식하고 좋아요. 그래서 비비빅이 맛있어요. 비비빅도 좋아하는데 저는 바밤바를 좋아해요. 바밤바하고 스크류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4단기에서 보고 팬된 구독자입니다. 4단기 출연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4단기는 이 영상 나온 게 언제예요? 수요일이죠? 일요일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패션 콘텐츠뿐만 아니라 실장님이 하루 브이로그 인간미스러운 콘텐츠 보고 싶대요. 부산 한번 가시죠. 브이로그로. 최근 의류계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렇게 럭셔리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 주주신가요? 했는데 하이닉스 주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브랜드를 만들었고 1년 막 2년 이렇게 인기가 있던 게 아니라 정말 5년 이상 인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옷을 팔아서 버는 돈이 그 당시보다는 당연히 많진 않겠죠. 그 당시가 워낙 컸으니까. 근데 그렇게 럭셔리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볶국을 제가 먹었지만 평소에 음식도 잘 안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닭발 먹고 패션계로 취업하고 싶은데 모드맨 같은 편집샵에서 일해보고 싶고 패션 회사 MD 해보고 싶대. 문제는 자기가 농대 다니고 농업계 회사 MD든 어떤 직책이든 몇 년 다니고 패션 회사로 이직할까요? 근데 그건 아니지.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받으면 경력이 8년인데 KFC 4년에 도미노 피자 1년 이걸 다 집어넣으면 그걸 경력으로 봐야 되냐? 패션 경력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 MD를 하다가 패션 회사 이직하는 건 경력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회생활의 이력을 받겠죠. 그래서 자격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좀 기본적으로 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식화를 하거나 작업지시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 액세서리를 골드, 실버를 섞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하시는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여기는 실버 하고 여기는 골드 했잖아. 가끔씩은 골드, 실버 섞어서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코르티스 스타일도 내 맘대로지 뭐. 일단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심플한 것과 화려한 걸 좀 약간 믹스 매치하는 걸 좋아하죠. 반지들은 원석을 좀 많이 찾아놔. 지방대 의류학부 졸업 예정인데 비욘드 클로젯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능력이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성실함,
끈기, 멘탈 관리 이런 것들. 본인 브랜드 제외하고 남자 옷 브랜드 추천해달래. 벌당 20에서 40 사이. 제가 추천할 수가 없는 게 옷이라는 건 명확하게 취향을 타는 거여서 본인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서 심플하게 갈 거면 SPA 가서 코스 같은 데 가시고 비헤비어? 비앱이요. 비헤비어 괜찮았어. 밀리터리 같은 것들 좀 잘하시는 것 같아. 컬러도 잘 뽑고 워싱 좋고. 사업체를 이끄시면서 항상 겪는 것은 당연히 매출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일단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패션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정말 개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외부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매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몸을 갈아 넣어서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소재 공부나 패션 관련 공부를 취준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책 외에 좋은 참고처가 있나요? 나가야죠, 소재 공부는. 동대문 원단시장 가면 도움 엄청 많이 돼요. 원단시장을 거의 매일 가야 돼. 들어가고 계속 물어보는 거지. 계속 만져보고. 그다음에 시장조사, 백화점이나 매장들 들어가서 직접 이 옷은 왜 비쌀까? 비싼 옷도 한번 입어보고 만져보고 한번 까디집어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디자이너 시기에 명예와 더불어 재력이 있는 사람도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지, 특급 호텔 숙박 시 조식을 먹지 않을 시 아깝다고 느끼시는지. 신용카드 결제 일이 오면 신경이 뭐 아예 안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나가요. 조식 먹지 않을 시 아깝다고 느끼시는지는 아침 잘 안 먹지. 근데 인클루드 하면 커피라도 한 잔 먹으려고 내려는 가지. 또 일찍 일어나니까. 그지? 엑스타는 브랜드 창업자들이 많은데 실장님 엑스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소신이 있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소신도 들어보고 싶대. 엑시슬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고 계약서까지 썼다가 당일날 안 했죠. 이상한 쪼 같은 게 있어갖고 내가 키운 자식을 약간 입양시키는 느낌이었어. 만든 브랜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 브랜드 옛날처럼 하입도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도 키우다 보니까 못생겼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브랜드를 조금 더 잘생긴 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력자들, 투자나 전문가들, 그러니까 투자한테 돈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돈은 필요 없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 마케팅, 아니면 내가 뭐 할 수 없는 부분의 디자인, 개발, 경영, 재무 이런 거 있잖아요. 조력자들은 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채널을 보실 때 내가 집에 돈이 정말 많은데 쓸 데가 없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기업 임원들이 보고 계시다면 저희 브랜드를 같이 좀 해놓은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엑시 당시로 만약에 돌아가요. 그때 금액보다 뭐 3배가 써 있어. 그래도 안 흔들려요? 3배는 흔들려요. 옷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데 키가 크고 다리가 긴데 골반이 있는 편이라서 바지 고르는 게 너무 힘들대. 이거 존나 자랑인데? 혹시 추천하는 브랜드나 옷 고르는 팁, 스타일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김원중 채널 가갖고 원중이가 입는 바지 그거 보고서 사면 답 나옵니다. 왜냐면 원중이가 키가 크고 다리 길고 걔가 골반이 있거든요. 글로 가세요. 옷 입기가 쉽지가 않겠지. 특히 한국인의 체형에 맞춰서 나오는 브랜드들이 한국에 많으니까. 해외 브랜드들을 바잉하는 데가 많잖아. 편집샵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데서 입어보시는 게 좋죠. 본인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바지에 허리 사이즈와 미디 사이즈, 허벅지 사이즈와 총장 길이, 밑단 길이 정도 4개, 5개 정도를 아예 그냥 갖고 계시면서 인터넷 살 때 그 치수를 비교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가장 잘 맞는 바지 사이즈 실측을 해라. 패션 브랜드 런칭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런칭할 때 초기 마케팅 어떻게 했고 마케팅의 중요한 점이 뭐니? 마케팅을 제일 못하는 디자이너 중에 하나로서 나한테 이 질문 하는 것도 웃기지만 가장 아날로그한 방식이지만 소비자와 직접적인 소통, 편지를 써주고 코멘트를 해주고 SNS로 소통을 해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에서 내가 직접 사이즈나 이런 거 질문을 답해주고 이런 소통들이 친근함을 준 것 같아. 잘생긴 얼굴은 선글라스 쓰나마나 잘생긴 것 같아요. 오래오래 패션 디자이너로 일해주세요. 건강하세요. 아직까지 내 거 쓴 댓글이 다 오빠를 사네요. 잘생겼다. 행복하세요.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항상 뒤에는 행복하세요. 행복전도사야. 감사합니다. 형 사랑해 덜렁. 저희 남편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의 거의 90% 이상이 남자야. 왜일까요? 최근에 내가 이제 방송을 찍을 때 학생들을 심사하는 방송을 찍었는데 애들이 속마음 인터뷰할 때 나한테 너무 혼날 줄 알았대. 잘 해와도 혼낼 것 같았대. 그래서 내가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인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툭툭 내뱉고 남자들이 특히. 패션 디자이너 서바이벌 오디션 하나 기획하시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채널을 보시는 방송국 PD님이나 작가님들 혹시 계시면 패션 관련 프로그램 연락 주시면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당나귀기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와 옷 100만 장 팔기. 100만 장 팔아봤죠.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면 100만 장 나갈 것 같아. 또 지금 보시면서도 구독 안 눌려있고 막 이러면 속상하죠.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40대 50대 일반적인 디자이너는 젊은 디자이너에게 밀려 자리가 없다는데 팩트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티오가 없죠. 40대 50대면 연차가 적어도 10년 20년 차인데 뽑겠냐? 솔직하게 연봉도 부담스럽고 일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 그래서 팩트예요. 젊은 디자이너한테 밀려서라기보다는 부담스럽지 사실, 그죠?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데 AI 발전이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I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는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그런 기술력들은 써야 되거든. 근데 그걸 멍청한 애들이 쓰는 AI와 똑똑하게 쓰는 AI는 또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줘요. 똑똑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두 번째는 비욘드 클로젯 제외하고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냐고. 누가 댓글 썼어. 이번에 예전에 랄프 로렌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음. 가장 좋아한다기보다는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랄프 로렌이긴 하죠. 수수께끼 같은 브랜드, 미스테리하잖아. 매스부터 럭셔리가 가능하고 한 살부터 죽기 전까지 입을 수 있는 라인이 있고, 단정한 사람이 입을 수도 있지만 하이팝 뮤지션이 입을 수도 있고, 로고에 변화가 없는 옥스포드 셔츠 한 장을 30년, 40년을 만들어도 재탕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브랜드.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랑 팔리는 디자인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을 하시겠나요? 당연히 감이겠지만 결정하는 찰나를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하고 팔리는 디자인 사이에서 이런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는 게 좀 나는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안 팔린 적도 있거든요. 옥이라는 게 생기잖아. 난 이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거든. 딱 샘플이 나왔는데 직원들한테 보여줬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야. 네, 예쁩니다라고 했는데 표정에서는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땐 이거 괜찮았거든. 그래서 그걸 다음 시즌에 또 만들었어. 근데 그게 터졌어요. 팔리는 디자인과의 간극에서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의 한 수를 좀 먼저 둬요. 그거를 어떻게든 팔리게 만드는 작업을 또 하기도 하고. 일을 오래 했으니 이 업계에 환멸이 나거나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리프레시를 하니?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요즘에 막 실장님 기준에는 브랜드 같지도 않은 브랜드들이 요즘에 핫한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장님 같은 오래 일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꼴 같지 않냐고. 근데 옛날에 내 브랜드 보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꼴 같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나는 환멸을 느끼진 않아. 솔직하게 뭐 YKK 지퍼 가품 나오고 했을 때도 환멸을 느끼진 않았어. 예전에도 그런 애들은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야. 그런 애들은 그렇게 계속 살 거고, 난 내 갈 길 가야 되거든. 현직 이태리 남성 패션 브랜드 판매직인데 이태리 브랜드에 대한 장단점하고 디자이너분의 후기.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오히려 약간 프렌치 시크를 좀 좋아하지, 그치? 내 기준에 이탈리안 남자들은 되게 깐깐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이야. 쓰리피스에다가 삐띠가 이태리지? 네.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 4대 컬렉션을 볼 때도 밀란이 내 스타일이 좀 없었어. 프라다. 아,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신 제니, 알마니, 쿠치넬리, 로피아나, 라르디니 다 좋은데, 전 여기서 알마니 되게 좋아하는데 이탈리안의 옷들이 좀 사이즈가 너무 삐대. 체형이 되게 중요하거든. 50대가 되면 쿠치넬리나 로피아나. 뭐 그런 것들을 입고 싶은데 너무 격식 있게 입고 싶진 않아. 디자이너 생활을 그만두거나 하고 싶으신 적 있나요? 그만두면 완전히 그냥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요? 그냥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곳으로. 근데 사실 디자이너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씩 이 패션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패션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너무 올가매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요새는 좀 유연함을 많이 키우려고 하죠. 옷이나 옷걸이에 연출해 놓은 세팅들은 너무나 예쁩니다. 그러나 고 디자이너님이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이나 옷의 무드는 가끔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와꾸바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제 와꾸바리가 죄송합니다. 예. 가끔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옷의 무드가 너무 세련되지 않았다 뭐 약간 이런 건가, 뭐 본인 취향과 좀 맞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한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항상 아쉬움은 존재한다. 어쩔 수가 없다. 알고 있는 패션의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옷을 100% 활용해서 항상 입고 다닌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랑 사귄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왜요? 이런 질문은 뭐 나쁘게 보진 않지만, 성민아, 형이 이거 지금 유튜브 댓글을 읽어주게 하고 있는데 형한테 남자랑 사귄 적 있으신가요? 댓글에 대해서 너가 형을 잘 알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 남사친이 많은 거죠. 남자. 그쵸. 예. 이 친구 모델이니까 나 어렸을 때 봤으니까. 남자랑 사귄 적은 없고요. 예, 앞으로도 사귈 생각은 좀, 죄송합니다. 말투만 봐도 그쵸, 말투가 건달 말투인데 지금 이상한 게,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 러닝 OOTD에 달렸는데 댓글이 궁금한 게, OOTD 찍으려고 PD님은 주말도 출근하는 건가요? 덜덜. 이거는 나를 갑질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와이프가 찍어준 겁니다. OOTD는 거의 제가 안 찍습니다. 아, 맞네. OOTD는 PD님이 일주일에 한 개 찍어주면 많이 찍어주는 거야. 다 한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3시간 찍었잖아요. 네. 3시간 동안 Q&A를 거의 100개 가까이 다 읽었어요. 이런 채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몇 개 골라서 해주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강의나 학교를 많이 나가면 제 강의에서는 막 졸거나 딴짓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끝나고 질문해 그러면 진짜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집으로 돌아와서 인스타를 딱 열면 DM으로 그냥 쫙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별로 용기가 없는 거지, 그 앞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무를 오늘 했는데, 고민, 나이가 늦었다, 전공이 아닌데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항상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다 반대되는 조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질문들 감사했고, 또 성심성의껏 그래도 다 대답해 줬던 것 같아요. 전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관심을 더 가져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됐거나 궁금한 게 좀 풀렸으면 좋았던 컨텐츠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